시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시골과 관련된 일본 토시엘치 사이트에서 유명했던 한 괴담을 들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해도 되나 안 되나 많은 고민을 했지만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친가가 말할 수는 없지만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피서 겸 휴양으로 가족 모두가 친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에 갔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은 절 정말로 예뻐해 주셨죠.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 뭐였냐면 밭에서 딴 싱싱한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서 먹는 거였습니다. 절 위에 항상 그 간식을 만들어 주시던 걸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그 맛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또 시골에 가면 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갈 때마다 A와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술래잡기를 하기도 하고 숲을 돌아다니며 도토리나 나무 열매들을 주워서 수집하기도 하고 근처 공원에서는 매미나 사슴벌레 같은 벌레들을 잡으며 놀기도 했었죠. 모든 곳이 우리의 놀이터였는데 딱 한 곳,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존재했습니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 장소 주변에는 단단하고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사실 어려서부터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항상 들어왔고 궁금할 때가 있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어도 놀 장소는 굉장히 많았고 또 그곳의 입구에는 항상 커다란 자물쇠로 봉해져 있어서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했어요. 어렸을 때 항상 시골집에 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가, 저곳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무서운 게 존재하거든. 그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벌을 받게 된단다. 라며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하셨기 때문에 세뇌가 된 건지 정말 그 공간을 얼핏이라도 마주하게 되면 소름이 돋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A와 놀면서도 그곳에서는 멀리 떨어진 쪽에서만 놀려고 나름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그곳만 피해서 잘 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리 저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을래? A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금기된 그 장소였습니다. 깜짝 놀란 전 야,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너도 들었잖아. 절대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 말에 A는 코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겁쟁이. 형 완전 겁쟁이구나. 우리 이 근처에서는 놀 만큼 다 놀아봤잖아. 안 가본 곳은 저기 한 군데뿐이야. 우리 할머니도 저기 들어가면 이상한 존재가 있다고, 그게 뭔지 들어가면 그거에 놀잇감이 될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이제 중학생이거든. 어느덧 중학생이 되고 조금은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 저는 저보다 어린 A에게 맞아, 나는 무서워 하고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 중학생 시절의 패기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신이야 미신.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가 만지면 안 되는 뭐 엄청나게 소중하고 좋은 그런 보물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보물. A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야, 하지 말자. 자물쇠도 잠겨있잖아. 하고 말했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 A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거 엄청 녹슨 거 안 보여? 금방 부서진다니까. 혹시 무섭냐? 흔한 상황이지만 저보다 어린 녀석의 그런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죠. 뭔가 여기서 물러나면 난 사나이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저는 무서워서가 아니고 난 어른들 말을 어기는 게 싫은 것뿐이야. 내가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게. 대신 그 안엔 너나 들어가. 하고 말해버리게 되었죠. 그 자리에는 A 그리고 저 그리고 A의 어린 남동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이란 꼬맹이는요, 심지어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쪽쪽대는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A는 제 긍정적인 반응에 주위에 있던 주먹만한 돌멩이를 주워들고 냅다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슬어서 지저분한 자물쇠를 부수는 A를 보며 저도 심장이 내심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기만 했지 근처에도 와본 적 없던 문, 그리고 그 안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어린 소년들의 모험심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요소였죠. 공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기분. 그렇게 A가 주먹만한 돌로 낡은 자물쇠를 10번 정도 가격하니 맥없이 자물쇠가 금이 갔고 이내 부서져 버렸습니다. 역시 해냈다 하는 표정으로 돌을 바닥에 던지고 심호흡을 한 번 한 A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연다? 양손으로 천천히 문을 여는 A. 끽 소리를 내며 열리는 문. 그리고 그 안으로 보이는 이상한 풍경에 저와 A는 몸이 굳고 동시에 시선이 멈춤을 느꼈습니다. 안쪽은 바닥 한 면 전부가 흰 모래로 덮여 있었고 정중앙에는 아주 오래된 신사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죠. 기대했던 판타지스러운 풍경이 아닌 이상한 풍경에 저는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나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오싹하며 척추를 타고 무언가 날선 오싹함이 머리 끝까지 번졌습니다. 야, 역시 안 되겠어. 그냥 돌아가자. 저의 큰 소리에 5살 꼬맹이인 A의 남동생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요청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A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흰 모래로 보이는 바닥을 향해 발을 뻗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그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묘한 공기에 몸이 압도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금기를 깨트린 기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에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작은 머리통을 지배한 순간 이상한 것이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 기괴한 소리에 위험을 감지한 저는 공포감에 떨어지지 않는 발을 애써 움직여 그대로 달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울음을 터뜨린 A의 5살 남동생을 번쩍 안아들고는 필사적으로 그곳에서부터 멀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렸는지도 모르게 단숨에 집에 도착한 저. 마침 집 마당에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으로 땀에 젖은 상태로 A의 남동생을 안아든 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든 겁니다.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온화하시던 할아버지가 땀 범벅이 된 채로 숨을 몰아쉬는 절 보고는 이놈, 너 그 안에 들어간 게냐? 이 바보 같은 녀석, 이 멍청한 것. 엄청 화가 난 얼굴로 고함을 치셨고 절 때리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화를 낸 적이 없던 분인데 불같이 화를 내는 할아버지를 본 게 처음이어서 그냥 어버버하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간신히 말리는 소동이 지나고 나서야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가 돼서 진정이 된 뒤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분위기가 조금 기묘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모여든 동네 사람들은 물론 A의 부모님, A의 할머니, 그리고 그곳 경찰들까지 저희 식구들까지 모두 넋이 나간 것처럼 하나같이 무표정이었습니다. 제가 A의 남동생과 저희 집으로 돌아오고 A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A를 찾아다니는 동네 사람들과 저희 가족, 그리고 A의 가족, 그리고 경찰 모두가 그저 형식적이게, 말 그대로 정말 형식적으로만 A를 찾았고 그대로 A를 찾는 수색은 금세 종료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은 당장 마을을 떠나달라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그대로 그날 시골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차를 타려고 할 때 A의 할머니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새끼. 우리 아가, 우리 A가 놀잇감이 돼버렸구나. 안 돼.
읍조림은 이내 울부짖음이 되었고 그 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골집에 가지 않게 되었고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화통화나 편지도 주고받지 않게 되었죠. 또 그 이후에 변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악몽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짙은 안개가 깔린 그 기괴한 장소에서 그날 들었던 그 어떤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을 바라보면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아이가 등을 보이고서 곰 같은 뭔가를 튕기면서 놀고 있는데 저에게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같이 못 놀아서 참 아쉽네.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도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을래?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꿈에서 그때마다 느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기모노를 입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튕기면서 놀고 있는 공처럼 보이는 잘린 사람의 머리통이 뱉는 소리라는 걸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지금은 그 꿈을 더 이상 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라고 하자면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 사건 이후에 연락 한번 하지 않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편지 한 통과 염주 하나를 보내왔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 그날 화를 내서 미안했다. 이곳에는 절대 다시 와서는 안 돼. 이곳에 온다면 너에게 큰일이 날 거야. 그 신사에 있던 것이 널 2번 놓치지는 않을 거다. 염주 하나를 보낼 테니 네가 죽는 날까지 이 염주를 몸에서 떼어놓지 말거라. 자물쇠가 걸려있던 그 장소와 신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내용을 저도 부모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야기를 적고 있는 지금도 제 몸에는 그 염주가 걸려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이 염주를 착용한 이후 그 꿈을 꾼 적이 없는 거죠. 그곳이 무슨 장소였던 건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지금도 알지 못하고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전혀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을래?